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나 이제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? 매크로 영향을 덜 받는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? 매크로를 개인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. 매크로 신경 써서 다 망하는 거야, 솔직히 말해서. 네.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. 저도 이제 시황을 하지만, 네. 미국 시황을 하지만, 그건 난 사람들하고 만나는 자리고, 네. 그걸 만나는 자리고, 22년도 참 독특했죠. 근데 금리가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질 걸 예상해서 대응하는 거는 아닌 거고, 근데 금리에 대응은 좀 하긴 해야 됩니다. 네. 그렇긴 한데, 그 개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돗자리 피고 놀고 싶어 해요. 네. 아니 무슨 돗자리 피고 놀려면 공원 같은 데 가서 놀아야지. 화장실 옆에서 돗자리 피고 놀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맞지 않는 비유이긴 하지만 거시에 관심을 갖는 게 결코 자기 계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예, 그럴 때 차라리 괜찮은 기업을 하나 좀 뽑아놓고 그거 타이밍을 차라리 분석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. 이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괜찮고 어떻게 사야 되는 게 좋은지 차라리 그걸 분석해야지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요 정도 뭐 요즘처럼 거래량이 너무 많아. 네. 그럼 이건 과열이야. 거래량이 너무 적어. 이거는 너무 뭐 과소가 됐으니까 이때는 긍정, 과열이 되면 약간 부정적.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맞지. 사실은 거시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요. 네. 일반인들은 딴 데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딴 데 가면 거시가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습니다.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거시를. 맞는 말씀 같아요. 버티실 때도 이제 거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버티셨던 거 아니에요? 대부분 다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거시를 뭐 이거 특히 뭐 제 같은 경우 중소형주인데 팔 수도 없어요. 맞아. 뭐 이걸 거시를 생각하면 내가 팔는 건데 뭐 하나인데 어떻게 그래서 팔면 거래량이 뭐 천주도 만주도 안 되는 그걸 뭐 몇십만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팔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연연할 저는 하는 수 없는 종목을 또 선택을 하고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산다는 거 하고 사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수익 가치보다는 장부 가치 쪽에 더 조금 집중을 하시니까 사실 더 상관없어요. 그렇네요. 장부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장부 가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좋게 보시는 섹터를 제가 여쭤봤는데 실제로 이제 보초병 이제 슬슬 투입을 시작한 섹터들도 이제 있으실까요? 네. 오늘 질문이 아주 날카롭네. 딴 데 가서 얘기 안 하면. 오늘도 보초병을 세운 거는 일단 반도체를 보초병들을 세웠고요. 네. 일부는 보초병 플러스 알파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살 수는 있는데 그 정도만 사도 된다 하는 정도의 반도체들은 보초병을 쭉 다 보내놨고요. 떨어지면 더 보낼 생각인 것들이 있고, 네. 그리고 의외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한테 지금 보초병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뭐 실적은 무조건 좋게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많이 살 생각까지는 없어요. 왜냐면은 이 업황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객들을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뭐랄까 저기 케이크 있으면 데코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는 주력 종목들은 있지만 5%에서 10% 이상 매입하는 주력 종목도 있지만 한 1%, 2% 안짝으로 갖고 가는 데코레이션 주식 종목들도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조선 관련 업체가 실적은 뭐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조건 좋아지는 게 확실하고 실적도 우상향 너무나 뻔해. 네. 그냥 뭐 불보듯 뻔해요.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보초병을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혹시 뱃사부님은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분리 그 리포트 중에 워낙 분리 리포트를 잘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꽤 많이 나더라고. 그래서 분리 리포트 중에 안 오른 것들 중에 안 오른 것 중에 이거는 거 다 올라왔는데 안 오른 거 괜찮은 게 있더라고. 그렇죠. 원격 의료 좀 뭐 그런 거 그런 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. 네. 하여튼 분리
리포트 중에 안 그런 거 참 찾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분리 리포트 좋죠. 네, 분리 리포트가 조건이 조금 달라요, 다른 데보다.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제도권에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면이 다 요약이거든요.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니 이런 그 미래를 갖고 있으니 이렇다, 이렇게 요약을 해요. 그 뒤에 자기가 쓸 것들은. 근데 분리는 대주주 분석부터 들어가요. 굉장히 독특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. 네, 근데 이거는 되게 실전적인 리포트다.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약간 학술지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? 실전에서 맞다. 우리 이거 대주주 어떤 거인지 항상 보는데 그걸부터 쫙 분석하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. 그런 어프로치 되게 재밌더라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뭐그 애들리스트 보고서들은 또 못하는 말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 또. 그래서 사실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대주주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하지만 대주주가 어떤 성향인지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. 근데 사실은 그거 너무 중요하거든.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약간 또 성장을 한 단계 한 것 같아요. 어떤 느낌 드냐면 대주주가 회사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. 요즘에는 기업을 매입을 할 때. 그래서 저는 이걸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의 DNA가 뭐냐,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애플을 애플되게 했던 건 애플의 모토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애플은 어떤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여하는, 이게 이제 애플의 모토예요. 인간에게 유익한 도구를 만들어서 인간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, 이게 이제 그들의 북극성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애플을 애플로 만들었다고 봐요. 근데 어떤 대주주들은 되게 단순하게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돼 하는 대주주도 있고, 아니면 이 업종에서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있거든요. 그러면 딱 보니까 그게 맥스예요. 그 회사가 갈 수 있는. 네. 그래서 그 대주주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중요하다. 그래도 그런 관심이 많네요. 여기 분리 보고서는 이제 대주주 분석부터 시작하니까 그거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, 최근에 이제 특정 종목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,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 안 해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상대감 박탈감 느낄 거고,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차라리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하시고. 네. 그렇죠. 최근에 특히 뭐 2차전지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대부분 다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왜 이 종목을 안 가져갔구나. 그 다음에 또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더 박탈감 느꼈어요. 아이씨, 에코프로 예를 들면 2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60만 원, 80만 원까지 가죠. 네, 80만 원. 그것 때문에 더 허탈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배 아파하는 거죠. 오히려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근데 뭐 종목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. 사실 뭐 그리고 또 새로 성장해 나가보는 기업들도 엄청 많이 있고, 거기에 또 다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뭐 이런 기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꼭 이게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많이 올랐지만 속도가 또 엄청 빠르게,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르는 적 잘 못 봤는데. 네, 별로 없죠. 최근에.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대형주가 별로 만약에 뭐 중소형주 상한가로 중소형주는 있을 수 있죠. 그렇게 간 적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간 거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근데 뭐 제가 뭐 우리는 이런 게 뭐 우리 백만수문 한 번 본 것 같아요. 백만수문 한 번 본 것 같은데, 뭐 팔고도 가고 또 뭐 더 간 것도 많고, 뭐 아까 뭐 예를 들어 뭐 4,000% 난 것이 내가 뭐 군전에 다 팔았었는데 뭐 4,000%는 뭐 하겠어. 그렇죠. 근데 뭐 종목이 많으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할 필요, 종목은 또 많다. 또 다음에 내 종목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 뭐 4배에서 뭐 6배?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난 분들이
그걸 잘 지키고 그걸 잘 키워갈 수 있을까? 하는 의문이 있어요. 아주 극소수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근데 아마 상당히 많은 수는 결국 그런 주식을 또 찾다가 시장에다 그 번 돈을 뱉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버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극단적으로 꽤나 긴 기간 그렇게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아니면 차라리 예금도 괜찮아요.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은 몇 년치를 벌써 땡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돈을 좀 챙겨놓는 면 오히려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먼저 조언을 드리고요. 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. 가끔씩 그러니까 운이 항상 중요하긴 해요. 아까 우리 운빨 얘기했지만 근데 그 운빨을 깔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운이 자주 터지거든요. 근데 그런 운만을 기대해서 가면 결국 그거는 내 밥그릇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결을 찾는 게 중요하고, 그러니까 우리 배 대표님 보시면, 뱃사부님 보면 그 아까 하는 그 형태가 있거든요. 형태. 다른 사람은 잘 못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는 형태.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기의 방식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. 면밀하게. 그러면 내가 이 방식을 다음에도 또 쓰겠다.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, 그렇게 하면 아주 시너지가 정말 좋고 미래도 좋아지는 건데,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벌어야지 이렇게 나가다가 낭패당할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거를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고 나니 작년 같은 장은 좀 어려웠고 뭐 손실도 많이 났습니다만 더 많은 기간 그냥 웬만하면 돈 벌어요. 그쵸? 그렇죠. 웬만하면 돈 벌잖아요. 웬만하면 벌어요. 웬만하면 버는데 문제는 이 웬만하면 돈을 버는 거까지 자기 결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, 저 못 먹은 게 너무 배 아프고 가슴이 뛰고 하얀스럽고 잡았다 놓쳐서 너무 괴롭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뻔히 벌 수 있는 돈들을 못 벌어요.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니까.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냐면 그분은 아직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결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결만 있으면 그냥 돈은 벌려요. 근데 이렇게 뭐랄까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물론 이제 4년에 한 번 정도는 깨지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4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잘 버티면 되죠. 그렇죠. 그냥 버티는 거죠. 그 한 해만 좀 안 좋은 거지, 나머지 세 해는 좋거든. 그러면 이제 합산해서 누적하면 누적 수익률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, 대부분 이 일을 안 하고 못해요. 근데 왜 못하냐 하면 그 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.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그냥 벌 수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돈을 못 버냐면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. 근데 젊은이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. 나의 이 어떤 이 한탄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자유를 얻고 싶고 빨리 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. 다 겪어야 돼요. 어린아이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갓난쟁이가 갑자기 청소년이나 어른이 될 수 없어요. 다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. 여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겪어야 돼요. 대신에 복습하고 피드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잘하는 사람들 만나고 듣고 이렇게 자꾸 하면 대신 그 기간 짧아지는 건 맞아요. 성장이 빨라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. 근데 아마도 감히 말씀드리면 하기 싫을걸? 네, 그렇게 하기 싫을걸? 그쵸? 그렇죠. 근데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해. 그러니까요. 할 수 있는데 안 해.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, 야 조금만 이렇게 해서 결만 얻으면은 조금만 거기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너 큰 돈도 필요 없어. 너 한 5억만 있으면 너 평생 먹고 살아. 진짜로. 네가 뭐 한 해에 2억씩 쓰면 그건 안 되지. 그건 답이 없지만 5억만 있으면 한 1년에 한 5천만 원씩만 쓰면은 그거 갖고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. 그것도 자산을 계속 뿔 거야. 여기까지만 오면 돼. 근데 못 와요.
못 옵니다. 근데 그게 대부분 욕심 때문이에요. 네. 저 스님이 되십시오. 다바비타 관세 화살.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에도 또 기회 되시면 또 나와서 또 많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즐거운 네. 대담이었습니다. 아유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같이 인사하시죠. 시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